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바쁘시기도 했고. 그때 요청이 한 번 또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바빴어요. 원래는 저희 고정 출연도 하시고. 근데 그게 제가 자꾸 제가 결석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양심상. 아니 근데 워낙 일이 많으시고 최근에 또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셔서 네. 저희가 막 요청은 많이 했으나 이제야 모실 수 있게 돼서 네. 이제는 언론 개혁이다라는 얘기들을 다시 하시게 되시는데요. 최근에 그 SBS 네. 그 전국 언론 노조 SBS 본부가 낸 성명이 또 다르게 네.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SBS는 일단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SBS의 윤석열 일당이 단전단수 시키라는 지시를 안 했다. 그랬죠. 네, 그거는 없었죠. SBS가 윤석열 때 예. 뭐 그렇게 정론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네. 그리고 언론 자유라는 게 그러면 조폭 연루설처럼 그런 가짜 뉴스도 언론 자유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앞으로는 예. 지금 7월 1일부터 정통망법 예. 발효되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관련 기사가 계속 유튜브에 떠 있다. 그럼 그 전부 대상입니다. 이게 다 고발 대상에 된다. 네, 네. 고발 대상이고 예. 징배제 대상이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경계를 좀 뚜렷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 자유와 가짜 뉴스의 경계를. 그래서 가짜 뉴스 해놓고 언론 자유로 면피하고 네. 이런 일은 차츰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대통령께서 그날 X에 올린 것은 저는 마지막 줄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솔직히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받고 싶다. 뿐만 아니라 네. 계속 떠 있습니다. 동영상이.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 동영상 삭제해야 되는데 예. 삭제 안 하고 계속 두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 사실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보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를 안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를 문제. 아니 그리고 진솔하게 사과받고 싶다는 네. 대통령께서는 이걸 무슨 언중위에 제소를 한다거나 뭐 법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진솔한 사과는커녕 이게 언론 탄압이라는 식으로 나오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요 대목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제작 PD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지지자들을 향해 조리돌림할 대상이 여기 있노라 좌표를 찍으려 한 것은 아닌가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럼 모든 기사 SBS가 보도하는 모든 건 조리돌림이네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건데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책임 PD. 그러니까 네. 저희가 오랫동안 민원연 할 때 제가 기자를 찍어서 비판하자. 이 기자가 아니고 그 언론사를 비판하다 보니 기자들은 뒤에 숨어서 면피하고 바뀌질 않더라. 네. 네, 그런 연장이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 언론 내부에서도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게 맞다. 그게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대체로 모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방송사 노조들이 일정하게 민영 방송의 경우 구사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민원연 사무총장 할 때부터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에도 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곽상원 의원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지는 못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사위죠. 네. 네. 그 가족이니까요. 네.
글쎄 가족이라서 더 조심스러운데 네. 그 주장이 뭔지를 모르겠고요. 우선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사랑받고 있는 지도자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공적 지도자의 대명사가 되셨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서 뭔가 얘기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개인적 이익에 뭐 활용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고 보도에서 봤는데 네. 유시민 작가는 이미 1988년에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썼는데 그게 100만 부가 나간 베스트셀러 작가라 저도 읽었습니다. 뭐 또 어떤 분은 책을 팔아먹으려고 어떤다 이런 얘기를 또 다른 분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네. 이미 우리 사회의 지적 풍토 조성과 진보 개혁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신뢰가 있는 분이라서 저는 그것이 뭐 누구일지라도 그렇게 개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무슨 말인지를 일단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저희 작가가 정리해 준 바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언론을 대할 때 꼭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고요. 그리고 검찰 혹은 법원을 대할 때 꼭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인데 그것은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어르신을 추모하는 태도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일단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시고요. 언론개혁, 예. 검찰개혁. 예. 뭐 어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그런 요구를 못할 때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실천하시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란 어려운 과제를 다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네. 박은정 의원이 우리 모두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이다. 네. 그것에 공감하지 않는 우리 쪽 지지자가 있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미 공적인 지위에 가장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분의 정신을 얼마든지 이어받아서 일하고 예. 그분의 정신을 실천했을 때 예. 저는 가짜 뉴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 대통령이셔서 망법, 가짜뉴스 퇴치법 만들었을 때 정말 그분이 떠올랐거든요. 네.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족 되시는 분이 이렇게 나와서 마치 좀 정치적인 논란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시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논쟁거리가 되고 그러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별 논쟁거리가 아닌데 네. 저는 요새 방금 전에도 제가 보수 언론 하나를 보고 왔는데요. 네네네. 거기에 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처지가 공공해졌구나. 보수 언론이 네. 보수에 나아갈 길, 우리 사회의 미래를 네. 보수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거는 무슨 뭐 이런 제가 보기엔 논쟁거리도 안 되는 것을 논쟁화시키면서 지면을 장식하는 걸 보고 정말 이게 또 다른 갈라치기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지가 공공하다고요. 예, 네거티브 중에서도 예.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네거티브로 보입니다. 제가 대신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수준이 떨어진 네거티브다. 네, 지금 그 재래식 언론들이 처지가 매우 공공하다. 그리고 그 재래식 언론의 공공한 처지에 이제 우리 내부에 뭐 작은 분열의 불씨를 네. 던지면 예. 뭐 그래서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 최근에 가장 뜨거운 ABC 좀 여쭤볼게요. 예. ABC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뉴사이킥의 저 권순표의 물음표라는 프로그램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그게 왜 예. 그 문제가 되는지. 왜냐하면 고래로 네.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예. 이 정치인에 대해서 분류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거 왜 했냐? 인간이란 자체가 이기적인 존재,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공적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유시민 작가의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맞는 분석이다. 네, 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A가 공적 가치를 네. 추구하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지지자들은 다 A다. 왜냐하면 네. A를 뭔가를 주장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얻을 이득이라는 게 나라 잘 되는 것밖에 없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다 A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또 어떤 정치인은 지지자를 갈라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분의 그 독해에 대하여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예. 그런 분도 계시던데 그래서 저를 생각해 봤죠. 나는 과연 A냐 B냐. 그리고 처음에 딱 보니까 최민희는 A냐 B냐. B더라고. 최민희 의원님이 B라고요? 이 얘기더라고 저는. 저는 최민희 의원님이 A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가 그래서 왜 아니 평생 B냐. A로 살아온 분 아니에요? 제가 민원연 활동을 할 때 예.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행복하니까 그 행복이라는 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원연 활동을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요. 동기가 이런 거예요. 언론개혁이라는 그 아주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 과제를 실현할 때 제가 행복했어요. 그거 진짜 힘든 건데. 왜냐하면 엄청 나는 상처받고. 상처가 저에게는 네. 중요한 일이라 그런가?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조중동의 집중적 표적이 됐잖아요. 네. 그래도 왜 그러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되게 이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홍영표 의원이 네, 제가 네. 술을 안 마시잖아요. 절대로. 예. 그 이유는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일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일을 잘해야 내가 행복한데 술을 마시면 다음날 일에 지장을 주잖아요. 그렇죠. 시간 뺏기고. 예. 그래서 술을 안 먹으니까 어느 날 최민희 진짜 이기적이다. 홍영표 의원님이. 예. 어떻게 당- 술을 안 먹을 수가 있냐? 그 얘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이거 2012년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왜 술을 안 먹냐? 너 이기적이다. 나도 사실 술 먹으면 몸 나빠지는 거 아는데 네. 관계를 위해서 마신다. 이렇게 얘기해서 난 진짜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B다. 그런데 유 작가가 그 다음에 B의 전형으로 예를 든 분이 계세요. 네. 이현주 의원. 그분처럼 제가 이 당 저 당 옮기질 않았더라고. 네. 나의 그 행복을 위하여. 네. 저는 민주당에 있는 게 행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C더라고요. C다. 혼합형. 혼합형? 아까 B라고 그러셨는데. B였는데 B, C. 처음에 B였는데 예. 내가 그러면 그 행복을 위하여 언론 운동을 잘하려면 사실 국힘에 붙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했더라고. 네. 제가 언론 운동. 근데 통칭하면 의원님은 AC형일 것 같은데. 저는 BC형입니다. BC형이에요. 왜냐하면 운동의 동기가 규정과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네. 이기적 유전자는 결국은 엄마가 네. 모성애를 발휘하는 것도 내가 죽고 자식이 살아야 네. 이게 대대손손 인간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의 네. 발현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B인데 생각하니 그분과 비교하면 나는 B에 너무 충실하지 않다. 그래서 혼합형 C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저는 C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A가 강한 C.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어떤 이제 역사학자 분께서 저한테 매불쇼가 잘못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이십니까?라고 했더니 그 벤 다이어그램을 C를 너무 작게 그렸다는 거예요. C가 커야 돼요. C가 크게 그리고 A하고 B, C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C를 크게 그리고 A와 B를 작게 그렸다면 지금의 이런 논쟁이 없거나 작을 것이다. 그런데 C를 너무 작게 그리는 바람에 이게 이 고정화된 문과형 어떤 관점에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다 보니 이게 논란이 막 그래서 폭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시민 작가는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C예요. 그런데 A C. AC. 저는 B C. BC. 예. 그래서 우리가 늘 C에서 만났는데 예. 한 번도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의 분류법이고 맞습니다. 구분법이지 이것은 지지자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지지자와 국민은 다 A다. 네. 정치를 바라볼 때. 네. 왜냐하면 나라 가치지향적. 잘 되기를 그렇습니다. 위하여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고 그럼 A는 누구냐? 음. 제가 보기에 A는 이해찬 대표님입니다. 네. 아주 드물어요. 예. A는. 그래서 그거 진짜 맞는 말인데 벤 다이어그램은 C를 크게 그리고 예. A와 예.
A는 아주 작게, 예. B는 A보단 좀 크게. 예. 그렇게 그렸어야 맞죠. 됐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매불쇼 그림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네, 우스개로 그렇게 가는 거고. 어제, 예,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자료들을 찾아봐서 막스 베버 좀 찾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도 다들 지지자가 어때야 한다 없어요. 지지자를 규정하거나 구분짓는 그러지 것은 않습니다. 없다. 네, 지금은 정치인을 규정하는 네, 거예요. 정치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 네. 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베버가. 그런데 베버가 열정은 대의에 대한 헌신이다. 그다음에 책임감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균형 감각은 첫 번째 시작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네. 그래서 여기에 또 저를 대비해 봤죠. 그러니까 균형 감각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 있는 것 같아요. 네. 열정, 헌신까지는 아니지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가가기 위한 최대치가 A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정치인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하셨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다 B의 존재인데 끊임없이 독서와 노력과 뭐 지지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A로 나가려는 존재다. 네. 그래서 이게 왜 문제지? 저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지금 막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 엄청나게 갈등적 상황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후폭풍이 ABC까지 왔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데요. 이 전체 과정에서 보면 막 각 유튜브들 뭐 뉴스공장도 뭐 매불쇼도 막 그 구독자가 빠지고 그리고 막 갈등 양상으로 가서 이걸 좀 정리하거나 좀 화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고 심하게 노력하면 더 갈등이 심화됩니다. 어. 그래서 이 과정은 늘 있던 것이고요. 예. 다만 권력 투쟁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집권 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네. 저는 당권 대권이 합쳐져서 그런가 혼자 이런 고민은 해봅니다. 아, 당권 대권이 합쳐져서. 왜냐하면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고 예. 2년 후에 국회의원 공천을 주도하면 그렇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예. 도식 때문에 이런가? 아, 예.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예. 당 대표는 음. 인기인이나 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예. 그냥 관리자가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신 적 있어요. 아. 당의 갈등을 보면서.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이번에 보면서 아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그 당권 이꼬르 대권이라는 도식도 착각이다. 왜냐하면 당 대표가 대통령 된 경우는 두 분이 계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그러네요. 근데 예. 당 대표인데 대통령 안 된 분이 더 많아요. 그렇죠. 아니 예. 근데 이제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총재는 예외고요. 노무현 대통령만 당 당대표를 대표 안 하셨죠. 하셨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때 분리가 됐었죠. 당권 대권 예, 분리. 그런데 예를 들면 이낙연 음. 당 대표였는데 대통령 못 됐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신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당 대표가 돼서 대통령이 되신 것,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하고 대통령 되신 것은 당 대표를 잘하셨기 때문이지 당 대표를 했기 때문이 된 게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당 대표 이꼬르 대권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과열되실 필요가 없다. 없다. 예, 저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일을 잘하고 국민들이 네. 보시기에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야라는 판단 속에서 이 민의가 모여야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내가 당대표 될 거야. 당대표 한 다음에 총선 때 공천 싹 해가지고 내 사람을 진지를 구축한 다음에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 라는 도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될지 8월에 당대표가 A가 되더라도 네. 이후에 일을 잘해야 대통령 되지 당대표 되고 나서 일을 못하고 공천만 하려고 하면 네. 대통령 못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망하는 분명하게 거다. 그건 오히려 망하는 길이고 예. 그 대표적인 상황이 사람이? 있었는데 예. 제가 이해찬 대표께 2020년에 180석 하시고 물러나셨잖아요. 네. 국회의원도 안 하시고 예. 그때 제가 딱 한 번 대표님께 예. 대표님 거 잘못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최소한 국회의원은 하셨어야 됩니다. 예. 뭘 하셨어요 그때? 왜 안 그랬더니 하셨다?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처음에 당대표 한번 하시고 네. 그다음에 공천에서 성공하셔서 예. 170 몇 석 우리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당대표를 하시잖아요. 예. 그때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 대표님도 그 당시에 맞아요. 망설이실 때 제가 예. 뵙자고 해서 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대권과 상관없이 하셔야 된다. 네. 이유가 뭐냐. 제가 이해찬 대표가 2020년에 180석 하시고 당대표를 그만두고 이낙연 대표가 이어받았는데 네.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예, 아무것도 안 되더라. 네. 그래서 당 대표가 모든 걸 다 막고 있다. 개혁 입법을. 그렇죠. 예. 그래서 대표가 중요한데 지금 대표님이 안 하시고 다른 분이 하시면 네. 이재명 대표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을 못 할 것이다. 나는 다른 분은. 예. 그래서 대표님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당대표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는 예. 지지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 보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초반에 지지자들이 뭐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당시에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비판 담론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했던 지지자들의 여망은 개혁을 다 하라는 거지. 그렇죠. 예, 뭐 하고 뭐 맘대로 뭐 하고 싶은 거 맘대로 다 이거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개혁하려고 애쓰셨고 예.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과 네. 그다음에 공수처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 윤석열 정치검찰의 폐악질이 심하니까 네. 요구가 더 세진 겁니다. 기억 안 나세요? 참여연대가 처음에 이 검찰개혁 의제 던질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공수처였어요. 공수처 설치. 그렇죠. 예. 그거는 이재명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 하신 거고 그런데 윤석열의 폐악질이 심해지면서 검수 완박을 요구한 거예요. 네. 조정에서 완전히 그 검찰 수사권 박탈하자. 예. 그래서 요구가 심화된 예.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할 수 있는 개혁은 하셨다 이렇게 보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저를 반명이라고 하도 그래서 네? 저 반명이라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의원님 또 저기 제 마을에서 강퇴 그거 별 언급할 저한테는 예. 별 그렇게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나는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처럼 내가 친명이고 내가 대통령과 소통한다는 식의 그런 걸 안 할까? 근데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당이 됐고 또 대통령께서 잘하시니까 저는 네. 과방일만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그게 거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것이지 예. 내가 친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일로 보여주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지금 친명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시는데 심지어 우리 동네 국힘 지지자들도 다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고 적겨안고 난린데 이 상황에서 그분한테 제가 저 친명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다 친명이지. 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입증하면 된다. 의원님 그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이 얘기를 꼭 좀 하시고 싶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어떤 맥락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님의 나야말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나야말로 진짜 친문이다. 문 대통령과 일하며 신뢰 쌓았다. 이런 말씀을 2018년 8월 1일 당대표 나가실 때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일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좀 특별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친문 이재명 낙선 바랐다 요거. 그래서 제가 이게 친문계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랬다는 송영길님의 발언은 오류입니다. 제가 그래서 네. 오류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 제가 이거 한번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 정리하러 좀 방송을 하려 그래요. 네. 친문에는 신친문과 친노친문이 있었습니다. 친문은
신친문과 친노 친문 친노 이거 친문. 다 부질없는 건데 하도 저러시니까 제가 친노 친문. 예. 그래서 친노 친문의 좌장이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계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친문은 예. 노영민, 예. 그다음에 뭐 송영길 이런 예. 분이었어요. 아. 예, 근데 송영길 대표는 그 노무현 대통령 그게 매우 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신친문입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집권 초기에는 전부 이게 하나의 친문이 됐다가 나중에 분화됩니다. 네. 친낙과 친명으로. 친낙과 친명으로. 친명으로. 예. 네, 친낙과 친명으로 친문이 분화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친낙으로 분화된 분들이 당연히 이낙연 그리고 홍영표, 네. 전해철 뭐 그다음에 등등이에요.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친노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갔을 때 그 대표적인 분이 이해찬 대표, 추미애 대표, 최민희, 김현, 그다음에 김태년, 네. 김성환, 윤호중 이런 분들이 이제 친명으로 분화된. 아, 오늘 민주당의 계보를 상세하게 아니 저희가 듣게 왜냐하면 되는 자꾸 것. 친문이라면서 네. 욕하는 저 친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 정말 이재명 대표를 마구 흔들 때 예. 그때 제가 방패막이 하느라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예. 그리고 기억 안 나세요? 전 저보고 반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 예. 야 최민희가 그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행유예 받았을 때 오마이뉴스 TV에 네. 만약에 또 그 반명들이 예. 정치 검찰과 손잡고 그 대표 흔들면 당원과 내가 죽이겠다. 아, 맞아요. 그 얘기 하셨죠. 죽이겠다. 예. 근데 그 죽이겠다가 물리적으로 죽이겠다라며 박정훈 의원이 살인하겠다는 진짜.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으로 예.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지자들께서는 정말 끝난 줄 알았다 그때. 그리고 또 당 내에서 막 흔들리고 난리 났었어요. 예.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때 정신 차렸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반명이냐? 이런 댓글을 봤어요. 저도 까먹고 있다가. 예, 그래서 저렇게 분류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친문이 이재명 낙선 바랐다. 저거는 오류적 사고다. 오류적 사고다. 예, 그리고 친낙계, 예. 친문 친낙 예. 이 예. 저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낙연계. 예. 이낙연계가. 이낙연계가 그랬다. 그리고 예. 이해찬 대표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대표적으로 지킨 분들이요. 네. 제가 말할 수 없는 역사도 다 압니다. 지키려는 사람들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그때 이해찬 대표, 유시민, 김어준,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뭐 김태년, 추미애 대표 예. 무엇보다 그리고 김현, 그리고 저, 네. 그리고 윤호중, 예. 뭐 김성환, 그다음에 이해식 의원. 네. 예, 등등이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송영길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란 것은 2022년에 낙선을 바란 것은 친낙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그 정리가 되십니까? 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복잡해요? 친문이 분화돼서 네. 친낙과 친명으로 분화됐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그 평범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막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보수적이었거나 중도 유권자들마저도 아, 저 사람 정치하는 거 보니까 응원하고 지지해줘야겠다. 이 세력이 점점 커져서 지지율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아, 그 전통 지지층이라고 하는 민주당 안에서는 왜 이렇게 갈등적 상황인가라는 것에 대한 평범한 이제 시각이 있는 거다. 아니 그건 아니죠. 저는 유시민이나 김어준 씨가 먼저 네. 나서서 그러는 거 못 봤는데요. 먼저 나서서? 먼저 나서서 네. 갈등을 일으키는 거 못 봤는데요. 아, 이번 상황에서? 네. 아니 그렇죠. 그분들은 그건 뭐 작가고 명확히 해야 뭐 되고. 방송 앵커고 네. 실제로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내 일부 정치인들이 저 악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실력으로 승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너무 일찍 당 대표를 놓고 당권 대권이 당권 투쟁이 벌어진 이유가 네.
당권 대권이 이꼬르라고 보는 착시 때문이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로 네, 딱 그리고 정리가 됩니다. 저는 그 뉴 이재명에 대해서도 우리 주변에 뉴 이재명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우리 아들도 뉴 이재명이에요. 근데 본인이 뉴 이재명인지 몰라요. 그 뉴 이재명이다 뭐다 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분 많거든요. 예. 근데 지지자들은 관심 없어요. 나에 대한 규정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이 올라서 나 사실상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대통령 처음 봤어. 예. 저렇게 잠도 안 자고 하는 분 처음 봤어. 예. 왜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끌어들이지 마시라.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정치권에 투입돼서 그 대통령께서 내가 친명임을 알아주길 바랄 수 있잖아요. 예쁜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도. 그러면 그냥 본인만 그렇게 하시지. 그렇다고 뭐 유시민 작가를 반명으로 몰 필요야 뭐가 있느냐. 네. 김어준 씨를 반명으로 몰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근데 저도 그거는 좀 그리고 8.15 이후에 독립운동 해도 좋습니다. 예. 8.15 이후에 친일 안 하겠다 선언해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 8.15 이전에 일제치하에서 피 흘리며 독립운동한 투사들을 저 사람들 반 독립운동가야. 저 그건 안 사람들 되죠. 친일이야.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왕에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현주 의원께서 우리 당에 들어오셨잖아요. 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기 때문에 586이 어떻다. 뭐 운동권이 어떻다 이런 과거의 생각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갈라치기 분열이 네,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안타깝다를 좀 예. 넘어서서 갈라치기 분열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욕망이 만드는 것이지 지지자들이 먼저 만드는 것 아니다. 그럼 민주당 안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민주당 의원들끼리 그런 거 좀 저는 그만하자. 제가 그거를 제가 의원 게시판에 예. 그런 거 몇 번 올렸더니 그게 제시닥도 보수 언론에 나가던데요. 그래요. 근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총도 공개하자. 저는 그 주의입니다. 의원총회도 차라리 공개하자. 예. 그래서 누가 무슨 발언을 하는지 다 실시간으로 평가받자. 평가받자. 그리고 공개되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는 하지 말자. 네. 저는 차라리 그 그게 주의입니다. 낫겠다. 네, 그리고 의원 게시판도 그렇게 선택적으로 특히 저에 관한 걸 많이 내보내고 제가 누군지도 알아요. 근데 또 홍사훈 기자 같으면 저보고 공개하라고 할 거야. 네. 그거 공개하는 순간 네. 제가 똑같은 사람 되니까 안 하는데 네. 꼭 그것도 보수 언론에 공개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의원 게시판도 공개하자. 차라리 네, 저는 다 그러려면 공개하자. 네, 투명하게 네, 하자. 투명하게 하자.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 다 공개하는 것처럼 네. 의원총회도 싹 다 공개하자. 저는 투명하게 하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오래됐습니다. 네. 이 주장한 지가. 네, 제가 최근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재명이면 그냥 이재명이지 뉴는 또 뭐야? 그리고 그런 지금 얘기를, 예. 국민의 70%가 이재명 친명인데 예, 예.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더 친명이다. 좀 거시기 합니다. 그 좀 짜친가요? 뭐 좀 거시기 합니다. 그건 다 알겠습니다. 친명인데. 예. 지금 벌써 38분이 의원님은 아무래도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그런지. 근데 내용이 그래도 고민 많이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쉽네요. 다음에는 1시간으로 잡아서 또 뭐 모셔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언론 현안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예. 구성됐습니다. 네. 그래서 4월 1일 날 방미심의위원장 고강원 네. 위원장이죠 후보 예. 청문회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미통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방미통위는 민주당 쪽 추천 다 끝났고요. 지금 검증 중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 예. 지난번에 천모 씨 국힘이 추천한 상임위원으로 이분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 이유 아시죠? 국힘이 30명이 참석 안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이 민주당 추천하고 탓을 못하죠. 아니 자기들이 추천했으면 안 와. 안 와. 100% 와야지. 그러니까 전 이게 이해가 거기서 안 가요. 9명만 왔어도 통과해요. 근데 그게 안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사실은 이분이 전혀 적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찬성표를 던져준 거예요. 그럼에도 협치의 정신으로. 근데 본인들이 30명이나 참석 안 해서 이분이 이제 부결됐어요. 근데 이분을 계속 해달라고 한답니다. 그때는 그래서 온대요? 30명이? 아니 참나. 오거나 말거나 이번에는 예. 올릴 수가 없죠. 예, 일사부재입니다. 이것도. 네, 일단 끝났다. 예, 그래서 네. 늦어지고 있다. 그런데 언론 개혁하라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방송 개혁 쪽은 예. 일단 제 차원에선 끝났습니다. 망법에 징배제까지 더 나왔고요. 이제 남은 건 언론중재법 개정이 남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하반기에 문체위에 가겠다. 예, 언론중재법은 문체위라 문체위에 가서 이제 100으로 완성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체감을 못 하시는 이유는 예. 망법이 7월 1일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무려 9분이나 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